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한파가 지속되면서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풍에 하늘길과 바닷길도 끊기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의 선분양 전환을 위해서 추가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광주시의 조건이 나온 만큼 협상의 물꼬는 트였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여전히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최대 15cm 이상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경석 기자. 네, 저는 지금 광주 광천동 버스 정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강하게 흩날리던 눈이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시민들은 외투를 꽁꽁 싸맨 채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장성에는 대설경보가, 목포와 무안, 나주, 화순 등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저녁 7시까지 내린 눈의 양은 광주 광산 15.3cm를 최고로 장성 12.4, 무안 11.4, 한평 10.7cm 등입니다. 이번 눈은 내일 아침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최대 15cm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강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곡성 영하 8도, 순천 영하 6도, 광주 영하 5도 등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3도 분포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부터 조금씩 물러나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새 쌓인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폭설과 한파 속 안전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천동에서 KBC 임경섭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이 쌓이고 도로가 얼면서 눈길 교통사고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하늘길과 뱃길이 끊겼고 시민들도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논두렁에 걸려 있습니다. 떨어지기 직전 소방대원들이 차량을 수습합니다. 터널에 진입하던 차량도 눈길에 미끄러져 벽에 부딪히는 등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낙상과 대형 고드름 제거, 교통사고 등 오늘 오후 6시 기준 광주 전남에서 접수된 폭설 관련 사건 사고는 65건에 이릅니다. 출퇴근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려는 직장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버스 정류장마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평상시에 신발도 지금 구두 신고 다녔는데 오늘은 완전히 등산화를 신고 지금 출근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완전히 중무장하고 지금 하늘길과 뱃길도 끊겼습니다. 목포항과 여수항 등 50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에서는 비행기편이 모두 결항됐습니다. 광주공항과 제주공항의 강설로 인해서 지금 저희 항공기 전편 36편이 전편 결항됐습니다. 오전 아침 이른 시간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이틀째 폭설이 내리면서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배포했다가 취소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전남도당은 오늘 오전 11시쯤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 자료를 출입기자 등에게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공직선거법상 공표할 수 없는 자료로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남도당은 배포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2시간이 지나서야 출입 기자들에게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역대 최다 국회의원 발의로 상정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타 면제 조항을 여전히 문제 삼고 있고 여당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예타 면제에 부정적인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여당의 기류가 바뀐 겁니다. 정점식 여당 법사위 간사는 KBC와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 입장이 여전하지만 24일에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의원이 발의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은 법사위만 통과한다면 본회의 의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법사위 통과는 관행상 만장일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당 의원들 모두가 힘을 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번부터 법사위에서 상정해서 심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합의가 잘 안 됐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에서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영호남 화학과 국토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지난 1999년부터 논의되어 온 달빛 고속철도. 25년 만에 특별법 통과라는 성과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당이 수차례 공언한 대로 법 통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줄지가 마지막 관문으로 남았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총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가 남북 수도권 중심의 왜곡된 국토 불균형을 동서균형이라는 구도로 전환시킬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빛철도 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대구 지역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분양 방식을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측의 요구에 응한 셈인데 다만 협상 과정에서 다뤄야 할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분양 방식을 변경할 수는 있다며 선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후분양을 위한 변경 협약을 체결했을 당시 사업자에게 줬던 이익을 환수하는 겁니다.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라 늘어난 402세대의 분양 이익금, 공공기여액 감면분 250억 원, 선분양 전환 시 절감되는 금융비용 등 3가지를 모두 환수해야만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건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특혜 논란의 시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이 문제를 수용하기 어려우면 그냥 후분양으로 하던 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광주시의 선분양 전환을 요청한 사업자 측은 광주시가 조건을 밝힌 만큼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변경 협약 후 사업자의 이익만 늘어났던 게 아니라 비용도 함께 증가했다며 협상 과정에서 이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체됐던 사항들이 있는 만큼 후속되는 타당성 검증이나 그 광주광역시와의 그 재협약 절차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간 갈등과 풍암호수 수질 개선 문제, 분양 방식을 둘러싼 논란을 겪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 향후 분양 방식 변경을 위한 협상 절차를 거듭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병원입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제25대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당초 돈 선거를 막기 위해 추가 회비를 받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최근 추가 회비를 받고 투표권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선거가 혼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제24대 선거의 경우 10억 원의 추가 회비가 납부되면서 투표권 수가 3,800표로 23대 선거 때보다 배 이상 늘어 금권 선거 논란을 빚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이 실시됩니다. 광주광역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지역 내 대형마트와 농산물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와 거짓 표시, 위장 혼합 판매 사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제도를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공공사업 대부분을 상반기에 발주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발주한 사업의 8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했는데 올해는 97%인 951건, 8,975억 원을 상반기에 발주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은 1,000만 원 이상 사업 발주 계획을 누리집과 조달청에 공개하고 지역 제한과 지역 의무 공동도급 등으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이서영 씨가 10만 원, 보성군 노동면 신흥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오룡이구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서흥 1구 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서흥 2구 마을 주민들이 7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담양군 무정면 성도 2구 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동산 1구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봉안 2구 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영천 1구 마을 주민들이 48만 원, 동강 2구 마을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성면 피해자와 유족 등 50여 명의 건강 회복과 치료 활동을 위해 18억 원을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3년간 114명에게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 그리고 장례비 등 총 26억 6천만 원의 성면 피해 구제 급여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단열, 보온 등 기능이 뛰어나 과거 건축자재로 사용된 성면은 폐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습니다. 설을 맞아 안정적인 축산물의 공급을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도내 도축장의 운영 시간이 연장되고 휴일 도축도 시행됩니다.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소와 돼지의 도축 물량이 평소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축장의 도축 시간을 오전 5시로 30분 앞당기고 휴일인 오늘 27일과 2월 3일에도 도축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심한 욕설을 반복한 주치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 단독은 지난해 10월 27일 무전 취식 신고를 받고 연행한 주치자의 뺨을 때려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경사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 경사가 가족에 대한 욕설을 장시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용품 수집 취미가 있는 20대 회사원이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화학약품과 교육기자재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40분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실험실에 침입해 화학약품과 교육기자재를 훔친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해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전남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연간 농수산물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세계 41개국을 대상으로 김과 유자 등 30대 농수산물을 수출해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1,7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영민 고흥군수는 수출 개척단을 구성해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 특산품을 홍보하고 9차례에 걸쳐 5,500만 불의 수출 협약 성과를 냈습니다. 동신대학교가 졸업생이 1,000명 이상인 광주 전남 일반대학교 중 6년 연속 취업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1월 교육부의 정보 공시에 따르면 동신대학교는 취업률 68.8%를 기록해 졸업생이 1,000명 이상인 광주 전남 일반대 중 취업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신대는 지난 2019년부터는 6년 연속, 2009년부터는 14년 중 12년째 취업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